안녕하세요. 케어펫 수의사 박정석입니다. 커뮤니티 게시글로 다음 영상 어떤 주제 해주는 게 좋을까요? 설문을 받았을 때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한 주제, 강아지 알러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러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거부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이나 환경, 심지어는 사람이나 동물까지도 알러지원이 될 수 있어요. 크게 나눴을 때 환경 알러지와 식이 알러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식이 알러지라고 하는 거는 음식에 대한 알러지, 환경 알러지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진먼지 진드기라든가 먼지라든가 특정 환경원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알러지를 환경 알러지, 즉 아토피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간지러움, 두 번째 발적, 피부가 빨개지는 걸 발적이라 그래요. 세 번째는 부종, 피부가 부어오르는 걸 부종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가 가장 좀 대표적일 것 같아요. 발바닥 많이 핥고 귀 많이 긁고 항문을 계속 핥으려고 그러고 끓이고 다니고 뭐 눈을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다거나 눈을 비빈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제일 대표적인 증상일 것 같아요. 증상만 보고 이게 알러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저는 좀 추천드리진 않아요. 식이 알러지, 먹는 거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에서 알러지를 보이는 경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료에 소고기 향이라든가 풍미 같은 걸 첨가하면 굉장히 잘 먹음에도 불구하고 사료 회사들에서 잘 넣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알러지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유제품을 꼽고 있습니다.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의 젖이니까 이것도 소와 이제 일부 단백질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닭고기예요. 네 번째가 조금 의외이실 수 있는데 밀가루 있잖아요. 그 밀에 알러지를 보이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오순이 같은 경우에도 닭고기와 비슷합니다. 달걀, 일부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알러지 사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가수분해 사료. 몸 안에서 특정 단백질원을 항원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분자 크기가 일정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이하의 크기까지 단백질을 잘게 쪼개놓은 걸 가수분해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단일 단백질 사료를 알러지 처방 사료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료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원이 딱 한 가지 육류 또는 어류만을 사용한 사료를 말을 해요. 알러지를 일으킬 확률이 통계적으로 낮은 단백질원을 사용해서 만든 사료들을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음식에 대해서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알러지 사료를 추천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상이 이렇게 늦게 찍히게 되었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러지 사료들 중에서는 어떤 게 있고 어떤 거를 좀 추천할 만한지 간략하게 소개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수분해 사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가수분해 사료를 고르실 때는 가수분해된 정도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사료 포장지 또는 상세 페이지에 우리 사료는 몇 달 톤까지 사료를 가수분해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이때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알러지를 일으킬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료 회사들이 아무래도 가수분해를 조금이라도 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가수분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료가 맛이 없어지거든요, 보통. 그래서 추천드릴 만한 사료 회사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로얄캐닌에서는 두 가지 라인의 가수분해 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포알러제닉 사료는 2000달톤까지 가수분해가 되어 있고 어날러제닉 사료는 500달톤까지 가수분해되어 있는 사료가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로 힐스에서는 ZD라고 하는 사료가 가수분해 사료인데요. 1500달톤까지 가수분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루너스에서 나온 UK라고 하는 사료는 1000달톤까지 가수분해된 사료를 판매하고 있고요. 몬지에서 나오는 하이포알러제닉 사료는 3000달톤, 엘릭서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USF 사료는 500달톤까지 가수분해된 사료가 알러지 처방식 사료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단일 단백질 사료를 찾고 계시는 분이다. 저는 아투나 몬지, 고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단일 단백질 사료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저것 다 먹어봤는데 우리 아이는 모든 단백질에 알러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평생 먹어볼 일이 없었을 법한 단백질원으로 만든 사료들을 찾게 됩니다. 보통은 요즘 나오는 사료들은 토끼, 곤충, 멧돼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수분해 사료나 단일 단백질 사료가 어떤 게 더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가수분해 사료는 내가 뭐에 알러지가 있는지를 일단 잘 모를 때 추천드리는 사료고요. 단일 단백질 사료는 내가 뭐에 알러지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사료예요. 가수분해 사료를 먹어가지고 만약에 알러지가 가라앉았어. 알러지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뭔가 하나를 추가해봐. 닭고기가 됐으면 닭고기, 소고기가 됐으면 소고기, 돼지고기가 됐으면 돼지고기, 하나를 추가해봤을 때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직접 내 눈으로 증상을 확인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 어떤 검사보다도. 아이들이 생활이 힘들 정도로 너무 간지러워서 온몸이 붓고 피나고 할 정도로 긁으면은 그때는 사료를 고민하시고 할 게 아니라 아포켈이라든가 사이토포인트 같은 약을 이용해서 알러지라고 하는 질환을 관리하시는 게 맞고요. 그럴 때는 내가 먹고 있는 가수분해 사료의 뒷포장지를 봐야죠. 보통 경우에는 이제 쌀, 대두단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간혹 그런 거에 알러지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쌀이 없는 사료를 한번 찾아보시거나, 예를 들면은 몬지 하이포알러제닉 사료 같은 경우에는 쌀이 안 들어가 있어요. 로얄 캐닌 같은 경우에는 쌀이 들어가 있고, 가수분해 사료들도 종류가 다양하고 그들마다 들어가 있는 부재료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수분해 사료도 한 종류만 먹어보고 우리 아이는 안 되네, 어떤 거에 알러지가 있는 거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것저것 시도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 친구들은 식이 알러지가 아닌 거예요. 환경 알러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먹는 거를 완벽하게 내가 컨트롤하고 이것저것 다 먹여봤는데도 환경 알러지, 아토피 환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알러지 검사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검사가 있어요. 알러지 검사는 첫 번째로 혈액 검사. 혈액 검사 그냥 피 뽑아가지고 IgE랑 IgG라고 하는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검사를 하면은 뭐에 알러지를 가지고 있고 뭐는 아니고가 명확하게 딱 표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믿어야 되는 바이블이냐? 또 그렇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은 그런 항체가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증상까지 나타나느냐는 또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가장 스탠다드하게 피부 알러지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IDST라고 하는 피하 주사하는 검사가 있어요. 이 검사를 진행하면은 사실 제일 정확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돼지고기만 먹었어. 근데 이제 돼지고기 안에 모든 아미노산류들이 다 들어있냐? 다 충족되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 한 가지 단일 단백질 사료만 먹는 것보다는 주기를 가지고 돌려서 급여하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오메가3를 먹으면 알러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염증 반응이 줄죠. 염증을 가라앉히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유산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부 특허받은 유산균들이 알러지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방식으로 나오는 알러지 사료들, 가수분해 사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노견들이 먹어도 문제없게 나오고 있어요. 기저질환이 있는 친구들은 수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담하고 먹이세요. 안 돼요. 알러지 사료에 한해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치킨 알러지가 있어. 치킨 반 마리 먹는다고 괜찮은 거 아니거든요. 치킨 한 마리 먹었을 때만 알러지 올라오고 치킨 반 마리 먹으면 알러지 안 올라온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나는 건 되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눈이 아파서일 수도 있고요. 눈물 샘이 막혀서일 수도 있고요. 뭐 너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눈물 난다? 이퀄 알러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전혀 간지러워하지는 않는 애가 있어요. 알러지로 인해서 눈물이 많이 나지 않는 거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눈물 나니까 알러지 사료 먹어야지. 이거는 별로 효과를 못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뭔가 더 막막해지고 더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사실 제가 더 걱정되는데, 식이 알러지는 평생 함께 가야 되는 나쁜 친구 같은 질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어떤 음식에 대해서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병원에 너무 자주 가면서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자주 먹는다거나 하시지 말고 천천히 마음을 살짝 내려놓고 간식 같은 거를 최대한 줄여서 먹지 않고 가수분해 사료 또는 단일 단백질 사료를 먹으면서 긴 텀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알러지 사료를 먹었다고 해서 하루 만에 간지러움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낫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료를 바꾼 다음에 한 달 정도는 지켜봐야지
우리 아이가 이 사료에 대해서 알러지를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의 좀 긴 여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아이들을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보호자님들한테 유용한 정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영상 준비해서 왔는데요. 다음에는 더 보호자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영상 한번 준비해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무엇이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